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어요. 68세 되신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먹으니까 그러려니 하셨대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산책도 더 하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오셨던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다리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혈관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초동맥 질환이었죠. 그분은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다리가 좀 저린 줄만 알았지, 혈관이 막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큰 수술 없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였지만 만약 몇 개월 더 늦게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붓거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피부에 멍이 자주 드는 증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혈관은 정말 소리 없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혈관이 막히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제때 대응하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혈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전국 방방곡곡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중앙에서 펌프질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 배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찌꺼기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하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던 조직들이 산소 부족으로 괴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혈관 막힘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좀 피곤한가? 나이 탓인가? 이렇게 넘기기 딱 좋은 정도의 증상이죠. 그러다가 혈관이 70%, 80% 이상 막혔을 때쯤 되어서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 문제는 어느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한쪽 팔다리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생기고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이 막히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리가 쉽게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은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한두 번 저린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그렇다면 특히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아파서 멈춰 서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평소보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산소 부족이야 하면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잠깐 쉬면 좀 나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쉬는 동안에는 근육이 산소를 덜 필요로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원래 다리에 쥐가 잘 나요. 그것도 혈관 문제인가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다리 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물론 전해질 불균형이나 탈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혈관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아파서 100m도 못 가고 쉬어야 하는 경우, 쉬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픈 경우, 발이 차갑고 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경우,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상당히 많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두면 나중에는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손이 퉁퉁 붓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아침 손이 붓고 손가락 반지가 안 빠질 정도라면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액이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는 심장이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발이 붓는 거예요. 손부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심장이나 신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말단 부위에 체액이 고이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이 생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은 혈관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손이 붓고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 어려운 경우, 손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다리까지 붓는 경우, 부기가 하루 종일 빠지지 않는 경우, 체중이 갑자기 늘고 숨이 자주 차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혈관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기능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주 찬 증상입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물론 운동 부족으로 심폐기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으로 가는 혈관, 즉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죠.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이 바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데 이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처럼 심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할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슴 통증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야 심장 문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이 뻐근하다, 답답하다, 조이는 것 같다, 무거운 돌이 올려진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모두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꼭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과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소화불량, 메스꺼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한 것 같다 면서 소화제만 드시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쉬면 좀 나아지는 경우,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주 어지럽고 두통이 심한 증상입니다. 요즘 자주 어지럽네, 빈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빈혈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무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전체의 20%를 쓰죠.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민감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혈관성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하는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약 3분의 1 이 며칠 안에 진짜 뇌졸중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 어지러워서 걷기가 힘든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한 경우,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1분 1초가 급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피부에 멍이 잘 들고 쉽게 피가 나는 증상입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약해지니까 멍이 잘 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도 약해져서 멍이 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자주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인데도 피가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히 혈액이 흐르는 관이 아닙니다. 혈관벽 자체도 살아있는 조직이고 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혈소판이 모여들어서 막아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쉽게 터지고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높은 혈압은 역으로 혈관벽을 더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에 멍이 자주 드는 경우, 작은 상처인데도 피가 10분 이상 멈추지 않는 경우,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경우, 코피가 자주 나고 잘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소판 기능 이상이나 혈액 응고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간 기능 저하나 혈액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혈관이 막히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다, 입니다. 물론 피로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그렇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증상은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 두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혈관 나이입니다. 실제 나이는 70세인데 혈관 나이는 50세인 분도 있고 반대로 실제 나이는 50세인데 혈관 나이는 70세인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혈관 질환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70%, 80%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는 약 먹으면 다 해결된다, 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관은 계속 나빠집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혈관 막힘을 키우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이런 습관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삼겹살, 튀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은 혈관 벽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 특히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걸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평소에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같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너무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산책, 가벼운 체조, 수영 같은 것들도 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2년만 지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관을 회복시키고 복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걸을 때 아픈지, 아침에 손이 퉁퉁 붓는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지, 자주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는지, 멍이 자주 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기적인 혈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같은 기본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경동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 같은 정밀 검사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세요. 매일 30분 걷기, 물 8잔 마시기, 채소 많이 먹기, 짠 음식 줄이기, 금연하기, 충분히 자기. 이런 것들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일은 계단으로 한층 걸어 올라가기, 이렇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그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키면 더 쉽고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막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막히기 전에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 저림, 손 붓기,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잦은 멍. 이 5가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